하는 브랜드가 정말 중요한 요소라면 대기업 가세요. 꼭 대기업에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그 가치가 다른 것들보다 최우선에 둔다면 대기업에 가야 되겠죠.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지난번에 이어서 상담 사례를 한번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서 또 제가 학생들하고 줌으로 했던 스마트 무형물류 취업 관련한 강의를 한 다음에 워크숍을 진행한 다음에 좀 늦은 시간에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한 학생이 아주 굉장히 긴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거의 A4 용지로 한 2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 친구 메일을 읽어보니까 참 답답하겠구나, 저런 고민은 저도 했었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저런 고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메일로 회신을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좀 길게 될 것 같고 뭔가 설명이 충분히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통화를 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아서 이 친구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수도권 소재 한 대학에 재학 중이고 기존에 타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실질적인 취업이나 이런 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물류 분야로 전과를 한 것 같아요. 그 이제 물류 관련된 학과에서 취득하는 뭐 물류관리사나 뭐 국제무역사 뭐 이런 기본적 자격증들을 취득은 한 상태인데 실질적인 취업 경쟁에서는 본인이 이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기본 그런 자격증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누구나 사실 많이 갖추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스펙을 쌓아야 될지 중소기업에 먼저 취업하는 게 현실적인 것인지, 대기업이라든지 이제 더 높은 곳을 위해서 좀 더 스펙을 쌓아야 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그냥 도전해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많이 하는 고민들이겠죠. 즉 대기업에서 일할 역량은 본인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중소기업의 물류 현장, 뭐 물류 관리나 그 포딩 분야 이런 것들은 사실 접근하기 좀 그래도 수월한 편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중소기업에서는 좀 불안하잖아요. 그 성장 가능성, 또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걸리고, 또 물류센터 현장 운영 인턴이나 이런 또 한 대기업 계열 회사에 추천 채용, 그러니까 서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커리어와 뭐 연봉 이런 걸 고려를 할 때 뭐 계속해도 괜찮을지 이런 걸 물어봤는데, 결국 제가 이제 유선으로 인터뷰할 때쯤 됐을 때는 이제 최종으로 탈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력서도 보내주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 사항을 이야기를 했던 사례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전과를 했고요, 물류 쪽으로. 뭐 자격증, 뭐 무형영어, 물류관리사 뭐 이런 것들을 취득을 했는데 취업에 도움이 되느냐, 그다음 중소기업 입사냐, 아니면 더 스펙을 쌓아서 대기업에 도전할지. 친구들이나 이런 주위를 보면 대부분 대기업 좀 큰 기업들에 잘 다니고 입사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나만 부족해서 안 되는 것 같고 중소기업 입사가 현실적이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으로 그냥 포워딩 쪽을 선택한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는 주위에서는 또 이제 보통은 다 대기업을 또 권하잖아요. 야, 대기업 들어가니까 열심히 해서 목표는 대기업을 놓고 일단 준비를 해라, 대기업을 들어가라, 그게 맞다 라고 주위에서는 자꾸 대기업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고민되는 상황이 있고, 이 친구한테 자신감이 무척 많이 결여됐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했던 그 내용 중에 제가 핵심적인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을 가져와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전거 헛바퀴 도는 것 같고 마땅한 스펙이나 활동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도전하는 것이 맞느냐, 물류 분야에 대해 잘 모르고 내가 능력에 비해 욕심이 그득한가 싶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자면 다른 경쟁자들의 능력도 쟁쟁하고 차마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제가 면접관이어도 나를 뽑지 않을 것 같다. 도전해보는 건 좋은데 너무 높은 것을 도전하는가 싶다라고 본인 스스로를 좀 너무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심리 상태인데,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제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의 이제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는 건 좀 이른 측면이 있다. 이제 4학년 이제 2학기에 들어가는데 뭐 아직도 준비할 시간이 있고 뭔가 방향성을 잡는다면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도전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은 못하지만 어쨌든 한계를 설정한다는 거는 아직 좀 이른 측면이 있다. 현실적인 고려도 좋지만 어쨌든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본인이 원하는 기업군과 직무를 타겟팅을 해서 준비하다면 가능한다 라고 일단 말씀드렸어요. 다만 어떻게 진행하는가, 소위 말하는 직무상 스펙의 경우 직무 관련 경험이나 간접 경험을 인증해 줄 수 있는 방법, 그
그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업무를 해보는 게 가장 좋잖아요. 뭐 인턴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데, 사실 여건상 쉽지 않다라면 내가 했던 기존의 학교의 활동, 대외 활동, 또 아르바이트, 뭐 이런 간접 활동을 통해서 이게 내가 원하는 직무와 연결시키는 그런 그 체험의 어떤 객관화, 직무와 연관성을 찾는 그 인사이트를 찾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테크니컬한 부분이긴 한데, 예,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 다양한 간접 활동을 사실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직접적인 인턴이나 이런 활동을 하면 좋은데, 안 되면 그럼 간접적으로라도 내가 그 직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직무와 관해서 내가 일관되게 했던 노력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의 그 툴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링크드인에 프로필 만들어서 가입해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무와 유관된 그런 그 프로페셔널 그룹들에 가입을 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해라. 원하는 기업에 팔로우를 해라. 직무 유관 블로그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만들어요. 뭐 블로그 같은 거 만들기 쉽잖아요.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업로드를 하는 거야. 계속 내가 이 물류 쪽에 관련된 트렌드, 내가 원하는 회사, 그 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어떤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정보가 되고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인사이트들을 계속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리더가 돼서 뭐 카페를 개설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직무 유관 카페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얻고 교류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장 취업이 아니라 향후 이직이나 커리어 성장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고 잡 오퍼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가입을 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난 오프라인 또 모임을 만들거나 유관 활동에 가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나 인맥을 쌓고 어떤 업종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나의 지속적인 관심, 직무에 대한 관심을 나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툴이 되면서, 혹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직무에 대한 인사이트를 조금씩 얻어가는 거죠. 그럼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활동을 하게 되면 나의 직무 관심도, 나의 직무 전문성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인증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툴인데, 이거를 하느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다라면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포인트, 대기업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의 탑 어떤 그 대기업과 그 직무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꼭 대기업을 가야 할 필요는 없다. 아까 제가 왜 그 일부의 탑 대기업의 직무와 대기업을 이야기했냐면, 일부의 경우에는 굉장히 차별화가 되죠. 뭐 연봉이나 복리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일반 다른 기업과는 차별화되는 몇 개의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을 내가 꼭 갈 수 없다라면 굳이 다른 대기업을 간다라는 게 얼마나 큰 차별화가 되느냐라는 건 현실적인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원하는 대기업,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 이런 사람들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는 대기업에 꼭 가야 된다. 다 대기업 다니니 나의 시선과 나의 판단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자기의 미래와 진로를 결정하는, 이런 사실 어리석은 거죠.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타인에게 보여지는 대기업이라는 브랜드가 정말 중요한 요소라면 대기업 가세요. 꼭 대기업에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그 가치가 다른 것들보다 훨씬 우월하고 그것들이 반드시 내가 최우선에 둔다라면 대기업에 가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꼭 대기업이 아니지만 대기업에 준하는 근로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는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누구나 다 하는 대기업을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또 가져야 될 하나의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 직장 생활에서 어떤 경제적 자유와 독립, 부와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얻는 거는 1% 미만입니다.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목표라면 굳이 대기업이나 직장 생활을 꼭 추구하기보다는 그 노력으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더 좋은 것을,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런 걸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 과연 경제적 자유와 독립을 이루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잘 둘러보십시오. 그런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진짜 돈을 벌고 싶으시면
정말 자기만의 어떤 인사이트와 안목으로 기술과 특기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데 규모가 작은 회사라도 대기업에 준한 대우를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또 외국계 기업이나 군세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또 다국적 기업이나 그러니까 포워딩도 어떤 국제물류 수선업자 이런 업체들 뭐 다국적 기업이나 좀 괜찮은 회사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이런 회사들에 들어가면 앞으로 그쪽의 영업관리나 영업을 하더라도 출발로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포워딩 쪽의 진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했던 거는 직장인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내 커리어를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그려나갈지를 고민하는 취업이 돼야 된다. 한계를 간파함으로써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들의 시선을 따라서 무턱대고 대기업이라면 다 오케이. 물론 첫 직장으로서 대기업에서 출발해서 쭉 생활해서 대기업에서 뭐 임원도 하고 은퇴하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케이스가 될 것이고요. 내가 직장생활 3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커리어가 누구에겐 맞을 수도 있고 누구에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커리어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는 것이고 개인마다 개인차와 선호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개인이 어떤 조직에서 인정받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한두 가지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풍토들은 정말 잘못되어 있고요. 너무 본인이 뭐 대기업에 못 갈 스펙이나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자책하거나 고민하지 말아라. 오히려 다른 선택을 했던 것이 더 좋은 자기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친구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인사이트를 얻었다라고 감사의 피드백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이제 핵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인사이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취업도 하나 인생의 하나 부분이니까 좀 넓게 보고 여러 가지 두루두루 살피면서 나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꾸준히 보면서 도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